혼례식 전날 밤 오라버니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남자에게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쉿! 그날 밤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죽은 뒤에도 밤마다 별당 창가의 모습을 드러냈는가? 억울한 죽음. 그의 얽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상상의 여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속 복과 지혜를 나누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송각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넘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지 않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부터였다고 합니다. 돌아온 자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나간 듯 헛소리만 늘어놓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송각시다. 천하의 미색을 지닌 처녀귀신이 나타난다더라. 과연 송각시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사람들을 홀렸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 주막에서 사람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쉽니다. 또 왔구먼요. 벌써 5째예요. 행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또 당했소? 소금장수 등에 업혀왔는데 죄를 넘다가 그새 송각시한테 홀린 모양이라오. 아주 단단히 혼이 났더군요. 다른 행인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송각시라니 무슨 소리요? 주모가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도 못 들었소? 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죽어서 된다는 그 귀신 말이요. 요즘 들어 무척 더한 모양이에요. 첫 번째 행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죄를 넘다 보면 천하의 미색을 지닌 처녀 귀신이 나타나 사람들의 혼을 뺀다지 않소? 주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밤중에 혼자 죄를 넘을 생각들이랑 아예 하지들 마시오. 그 무렵 송각시의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송각시가 정말 누구이며 왜 그렇게 된 것인지를. 그 진실은 한 집안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윤진사 댁이었습니다. 윤진사에게는 향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혼례를 코앞에 두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진사 댁 안채에서 부부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방을 다 찾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다 싶어서 제사나 지내자는 말씀이시지요? 윤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하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우리 향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까지 소식이 없을 리가 없겠지요. 하오나 분명 살아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요즘에도 밤만 되면 제 방에 건너와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가는 것을,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제사를 지내다니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윤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매일 밤 딸이 찾아온다고 믿는 것이 그리움이 빚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인의 병은 날로 깊어만 갔고
집안의 근심은 어둠처럼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윤진사 부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아들 윤용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진사가 사랑채에서 용수를 불렀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터이니 들어가 좀 쉬어라. 예, 아버님. 그런데 어머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윤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가 더욱 허해지셨느니라. 그리 된 것도 무리가 아니지. 우리 향이가 그런 착한 아이가 혼례를 앞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으니. 용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자가 집을 떠나 있으니 온통 집안 걱정뿐입니다. 어찌 안 그렇겠느냐? 피지도 못한 누이 동생 제사를 지내야 하니 내 심정이 오죽하겠는고. 용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자 모두 알아서 정성껏 지내겠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였던 용수.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용수의 원래 이름은 황백삼. 중마고우였던 황진사의 아들로 황진사가 세상을 일찍 떠나자 윤진사 댁에 양자로 들어온 몸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윤진사가 대청마루에서 두 아이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용수야, 넌 오늘부터 이 집의 아들 윤용수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야. 알겠느냐? 어린 용수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윤진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향이야. 이제부터 용수는 너의 오라버니가 되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형제지간의 정이 무엇인지 듬뿍 느껴보도록 해라. 어린 향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예, 아버님. 오라버니. 그렇게 두 아이는 남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용수의 눈빛 한구석엔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요. 때는 1년 전 향이의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향이가 자신의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아버님께 드릴 것이고 이 적삼은 어머니께 드리려고 지었어요. 부인이 애틋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례 날이 정해졌다고 하더니 시집 안 가고 평생 부모님 곁에서 살겠다던 내가 이제는 혼수 준비를 하는구나. 향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부모님 마음을 무던히도 태워드렸지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신 몸으로 저 하나 살려보시겠다고 전국 방방곡곡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시고 부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다 내 팔자였느니라. 내 탓이 아니다. 내일 모레 시집을 가면 다시 뵙기 어려우니 제 손으로 두 분께 옷 한 벌씩 꼭 해올리고 싶어서요. 오로지 부모 걱정뿐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문틈으로 향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수였습니다. 그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향이. 하긴 애초부터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니 어련하겠느냐. 그날 밤 향이는 혼수를 마저 짓기 위해 별당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 별당에서 바느질을 하던 향이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오라버니,
용수가 들어섰습니다. 향이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용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시집을 가려는 게냐? 향이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예. 혼례가 내일 모레인데요. 용수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용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 양자로 들어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오라버니, 나는 처음부터 황백삼이 아닌 윤용수로는 살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용수가 향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었느니라. 널 보지 못하고는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였느니라. 향이가 놀라 물러섰습니다. 오라버니, 그건 아니에요.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린 남매입니다. 용수가 비웃었습니다. 남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가 무슨 소용이냐? 향이가 황급히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하지만 용수는 다가왔습니다. 향이야, 나와 함께. 안 돼요. 은장도가 번쩍였습니다. 칼날이 용수의 가슴을 스쳤고 용수의 손이 향이의 목을 조였습니다. 향이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용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향이야, 향이야. 용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아니야. 내가 뭘 한 거냐? 하지만 향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용수는 향이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별당에 불을 켜두고 마치 향이가 아직 그곳에 있는 듯 꾸몄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사람들은 향이가 사라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인들이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밤마다 불 켜놓고 별당에 앉아 있는 여인이 향이 아가씨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이야. 그럼 향이 아가씨는 필경 죽기는 죽은 거요? 그 별당 바닥을 쓸려 들어갈 때마다 공연히 그냥 옷깃이 싸하고 꼭 누가 뒤에서 날 쳐다보는 것도 같고 대체 무슨 소리냐?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수는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문서와 땅 문서를 팔아치우고 부인의 패물까지 내다 팔았지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뒤 윤진사 부부마저 해칠 계획이었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용수는 몰랐습니다. 죽은 향이가 혼백이 되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편 마을 장터에서 소금장수 한 명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만난 거 많이 사다 드릴게요. 노모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목마르구나. 소금장수가 물을 떠드렸습니다. 목마르시죠? 시원하게 한잔 하세요. 곧 돌아올게요. 효자였던 소금장수. 그는 장날마다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길을 나선 소금장수는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걸쳤습니다. 주모가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장수 나리.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소?
그렇게 됐네요. 근데 다음 장에 가려면 밤새 쟤를 넘어도 빠듯할 것 같은데. 주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밤 쟤를 혼자서 넘겠다고? 혼자 안 가면요. 아이고, 지난번에 떠매고 온 사람 얘기도 못 들었어? 얼마나 혼이 났던지 당분간은 사람 구경을 못 할 것 같더만. 소금 장수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 송각씨 뭐 그런 얘기요? 송각씨? 그래, 송각씨. 그동안 당한 사람이 얼만데. 소금 장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건 다 마음이 약해서 헛개비를 본 거예요. 송각씨가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주모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소금 장수는 주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산길을 걷던 소금 장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지는 거야? 비가 오려나? 소금 장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 되는데, 내 소금 다 녹는데. 진짜, 조금 있다 내려라. 조금 있다 내려. 그 순간,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소금 장수가 황급히 뛰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이? 소금 장수는 그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계신가요? 길 가는 사람인데요. 비가 하도 와서 잠시 비만 피하고 가려 하는데.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시지요. 아니요, 말씀 고맙지만 갈 길이 급해서요. 어차피 지금은 가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 소금 장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본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아이, 이렇게 어느 깊은 산 중에 어떻게 이런 집이 다 있을까요?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소금 장수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건가요? 저는 혼자입니다. 소금 장수는 문득 주막에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송각씨, 천하의 미색을 지닌 처녀 귀신. 지금까지 봉변을 당한 사람만도 얼마인데. 소금 장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소금 장수는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내가 공연히 헛된 생각을 하니 헛것이 보이는 거겠지. 집 안으로 들어간 소금 장수.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다 소금 장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사상 아니에요? 여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것이랍니다. 무슨 제사를 치르려고 그래요? 여인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부모님 마음을 무던히도 태워드렸지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신 몸으로 저 하나 살려보시겠다고 전국 방방곡곡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시고. 소금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덕분에 저는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으나 어머님은 평생을 몸져 누우시고 말았답니다.
내일 모레 시집을 가면 다시 뵙기 어려워. 제 손으로 두 분께 옷 한 벌씩 꼭 해올리고 싶어서요. 여인이 소금 장수를 바라봤습니다. 마침 옷도 다 되어서 집으로 가려던 참인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지요. 요기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놀랐습니다. 이 밤중에요? 예. 여기서 머지 않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상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하는 집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소금 장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집은 이 밤중에 무슨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이라니. 소금 장수가 떨며 말했습니다. 귀신밥 훔쳐 먹었다가 무슨 동티가 날라고요. 아, 싫어요. 나 갈래요.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나가 사는 중이나 제 집에 오신 손님을 모른 척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음식이야 다시 가져오라면 되는 거고요. 소금 장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별당 안.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소금 장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오늘 밤 제사 정성껏 지내도록 해라. 예, 아버님. 소금 장수가 속삭였습니다. 밖에 누가 있나 봐요. 여인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별당 문을 열려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소금 장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송각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귀신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으악! 소금 장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웬 놈이냐? 소금 장수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뒤에서 누군가 쫓아왔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 산길을 헤매던 소금 장수.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용수가 소금 장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대체 집이 어디 있다는 게냐? 이 근방에 분명히 있었는데. 용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라곤 그림자도 보이질 않지 않느냐? 이놈이 궁지를 빠져나가려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용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놈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이야, 향이야. 윤진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부인이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향이야, 어머니 여기 있다. 윤진사가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부인은 윤진사를 밀쳤습니다. 향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향이 목소리였어요. 바람 소리를 잘못 들으신 게요. 자, 어서 가십시다. 부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부인이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무엇이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향이 비녀예요.
향이가 늘 차고 다니던 윤진사는 알았습니다. 향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신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소금장수는 자신의 방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헉, 헉, 꿈이었나? 그때 창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 바로 송각 씨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소금장수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송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유명을 달리한 몸이 되었지요. 더구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당신,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려 했지만 모두가 무서워서 피할 뿐 어느 한 곳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장날이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어머님을 찾아뵙는 당신의 지극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소녀를 도와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소금장수가 울먹였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사람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송각 씨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사토께 보이시죠? 범인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이가 뭔지 모르지만 이걸로도 안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송각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범인의 가슴엔 길게 난 칼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해하려다 제 은장도에 찔린 것이지요. 그럼 이것을 내게 갖다 주려고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송각 씨는 사라졌습니다. 소금장수의 손에는 누런 종이 한 장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금장수는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누런 종이 한 장에 흰 백자가 3개라. 다들 혹여 모르는가? 마을에 황백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지. 이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황백삼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름은 없는 것 같사옵니다. 사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잘못 읽어낸 것인가? 그때 소금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무엇이냐? 윤진사댁 윤용수 도련님의 어릴 적 이름이 백삼이 아니었습니까? 양자로 들어오기 전 이름 말이에요. 이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향이 아가씨가 백삼이 오랍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용수, 그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윤진사댁. 윤진사가 놀라 외쳤습니다. 사또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듯 하옵니다. 저놈은 우리 향이와 둘도 없는 남매 사이옵니다. 그런 아이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다니요. 부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누이를 살해하다니요. 억울하옵니다. 용수가 끌려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소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범인을 알려준 것은 바로 윤진사댁 향이 아가씨입니다. 윤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또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인의 이름이라며 향이가 저 소금장수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누런 종이에 흰 백자가 3개. 그러니 성은 황씨, 이름은 백삼. 황백삼이라는 자가 범인이란 뜻이 아니겠소? 용수가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어찌 죽은 향이가 그런 종이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자를 더 신문해 보시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소금 장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해냈습니다. 뭐라 그랬지? 맞아. 범인의 몸에는 길게 칼자국이 나 있다고 했구먼. 처자를 해하려다가 처자의 칼에 찔린 것이라고. 용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저자의 옷을 벗겨라. 용수의 가슴엔 길게 난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용수.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향이야. 어릴 때부터 망나니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나는 어차피 처음부터 황백삼이 아닌 윤용수로는 살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너 때문이었느니라. 하지만 향이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수는 향이를 죽였습니다. 용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한때 오라버니와 누이로 정을 나눴던 것을 생각해 스스로 죄를 밝혀 속죄의 기회를 줬거늘 끝내 그 믿음마저 날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재산을 탐해 부모님까지 해하려 들다니. 용수는 향이를 죽인 후 윤진사 댁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집문서와 땅 문서를 팔아치우고 부인의 패물까지 내다 팔았지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뒤 윤진사 부부마저 해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각 씨가 그것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용수는 살인과 재산 갈취 미수죄로 사형에 처한다. 용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윤진사 댁. 밤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별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이야. 부인, 이제야 알겠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왔던 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향이가 정말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별당 문 앞. 송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마지막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떠나면 아침 저녁 내 팔다리는 누가 주물러주며 또 약시중은 누가 들겠느냐. 송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늘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송각 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진사 부인은 알았지요. 향이가 정말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인의 병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향이가 찾아와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약을 다려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그것이 환영이라고. 하지만 윤진사 부부는 믿었습니다. 향이가 정말 곁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죄를 넘다 보면 가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 여인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것뿐이었다고. 그리고 밤이면 윤진사 댁 별당에서 여전히 불빛이 켜진다고 합니다. 바느지라는 여인의 그림자가 창에 비친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송각 씨는 아직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인지 아니면 사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송각 씨.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이 오늘날까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